서계구 시작합니다. 서학개미 구조대의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오후에 발표되는 테슬라의 2023년 2, 4분기 실적 발표를 전망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한 140% 정도 올랐죠. 계속 오르면서 상승의 랠리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이 2,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이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것이 꺾이면서 하락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발표의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지만은 발표 전에 이 발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 특별 방송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가장 큰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화두는 이 프라이스 워입니다. 테슬라가 먼저 가격을 인하하면서 판매 촉진을 이어나갔고, 이 판매 촉진에 대해서 일부 애널리스트라든지 일부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수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인하해서 이렇게 시장에 내밀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의심들이 때로는 테슬라의 주가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의심이 사라질 때는 또 상승 국면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 프라이스 원은 테슬라에만 지금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테슬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동차 업계도 이 가격 인하 이 전쟁들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업계들, 전기차 자동차 업계에서 이 가격 전쟁이 뛰어들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익률 저하가 사실은 핵심 오늘의 키워드고요.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수익률이 이제 반등할 것인가, 또는 최소한 수익률이 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것인가, 이러한 수익률의 어떤 모습을 그릴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고 나름의 다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오늘 짧은 영상에서 보시게 될 부분들은 이 수익률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라이스 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격 전쟁은 수익률의 저하를 낳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도 여러분도 소식 들으셨겠지만 중국에서는 약 한 1750달러 정도의 가격을 인하했는데요. 이것은 약 50%를, 즉 독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 거의 4만 달러에 가까운 이 ID3를 1750달러에 공급한다는 것은 거의 50%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발표됐었죠. 포드의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약 10,000달러를 인하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가격 전쟁이 대단히 치열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테슬라가 초기에 이것을 이니셔티브를 했던, 또는 테슬라 또한 어쩔 수 없었던지 간에 이 가격 인하를 계속해서 전쟁들이 지금 또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모든 전기차 기업들의 수익률 저하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내일 발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지표가 바로 그로스 프로핏 마진, 매출 대비 총 이익률을 이야기합니다. 매출 대비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년 전이죠. 1년 전 1, 4분기 때는 무려 30%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30%에 이르다가 이것이 올해 1, 4분기, 2023년 1, 4분기에서는 약 18% 이 초반대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대단히 급격하게 떨어졌던 이유는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이윤율이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들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프라이스 워,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수익률이 이번 2, 4분기 발표 때 1, 4분기 대비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하락하더라도 좋다. 이것이 수익률의 저점에 도달했는가. 즉 저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 3, 4분기나 4, 4분기 또 2024년에는 테슬라의 수익률은 상승할 것이다. 만약에 저점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올해 2, 4분기 실적 발표가 1, 4분기 대비 수익률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시장에 안정감과 믿음을 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냐 내일 발표해서 하락할 것이냐. 하락하더라도 이것이 저점이냐 저점이 아니냐. 저점이 도달했는지 아닌지는 우선 보통 분기별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내일 정도면은 테슬라의 CFO가 나와서 수익률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승할 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에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근데 저는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 근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실적 예측입니다. 이 실적 예측 이렇게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이실 텐데요. 하나하나 뜯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 4분기의 총 딜리버리가 46만 6,140대입니다. 여기에서도 특히 모델 Y나 모델 S가 40만 대가 넘으면서 대단히 크다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모델 S하고 X가 약 2만 대 가까운 이 수치면 대단히 이것도 상승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딜리버리가 늘어났으니 당연하게 첫 번째 빨간 선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 판매의 총 매출은 약 12% 정도 저는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컨센서스하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매출에서 CO2 크레딧.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마이너스 33%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마이너스 33%로 보던 플러스 33%로 보던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너무 첫째 작은 것, 둘째는 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CO2 크레딧 판매를 사실은 테슬라의 실적에서 크게 같이 함께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테슬라의 주요 사업 부분이 아니고 핵심 사업 부분이 아니고 지금의 제도적인 특성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수익이라고 보고 있고 매출이라고 보고 있어요. 작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수익률이 10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 4분기 때까지는 아예 에너지 부분을 갖다가 평가하지 않았고 2022년 4, 4분기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줬던 애널리스트들이 머저리티를 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사실은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월가에서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대단히 저는 큰 성장률, 즉 작년 대비가 아니라 지난 분기 대비 저는 24%가 정도가 증가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기에라든지 곳곳에서 특히 산업용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메가팩,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이 메가팩 부분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을 거기 때문에 약 24%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에너지 부분의 사업이 중요하고 앞으로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의 성장률이 자동차 산업 판매 산업 부분에서의 성장률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 대비 에너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까지 여전히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봐줘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 매출은 약 9%가 성장한 253억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 분기 당연하게 이거는 딜리버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매출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비용이죠. 비용 부분에서 그러니까 비용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그리고 비용 부분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사실 딜리버리가 많이 매출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총 매출은 사실 9%면은 그렇게 높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딜리버리는 많았어도 대당 판매 가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 매출이 증가율이 적게 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수익률, 즉 매출에서 비용을 뺀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뺀 이 매출 총 이익률, 즉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얼마를 차지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을 지난 1사분기가 18.3%였는데요. 이거보다 약 0.5%가 증가하는 18.8% 정도, 그래서 2.85%가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0.5%가 증가분에 대한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S하고 모델 X가 판매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모델 S하고 모델 X는 좀 이익률이 높은 고급, 그러니까 비싼 차량이죠. 이 부분에서의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베를린의 기가팩토리하고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갖추기 시작했다. 즉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발생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판매 생산량이 많아져도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자동차가 생산되는 것에 가격 인하를 했더라도 비용 부분에서 생산량만큼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마진율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좀 있고요. 세 번째는 블룸버그 이 커머더티 인덱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가격 지표에서 보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부분들, 물론 이것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테슬라에게 반영되느냐, 또는 직접적으로는 또 얼마만큼의 긍정 효과가 있냐라는 것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거는 제가 그 방정식에서 계산해낼 수 없지만 이 세 가지 요인을 저는 봤을 때 약 0.5%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하고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데가 바로 뉴욕에 있는 뉴 스트리트 리서치라는 애널리스트 기관이죠. 이 뉴 스트리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주 보진 않고 종종 봅니다만 대단히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일 발표 때 뉴 스트리트 리서치의 발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윤율이 대단히 큰 폭으로 수익률이 이익률이 매출 총 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15.6%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15.6%라고 2, 4분기 실적이 발표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대단히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의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저는 이 슬픈 소식일 수 있지만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는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 스트리트 리서치에서는 이것이 저점이라고 밝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익률의 최저점을 형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상승할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 뉴 스트리트 리서치의 의견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시장이 내일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일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뉴 스트리트 리서치의 어떤 분석이 맞다라면 최소한 큰 폭으로 하락한다든지 큰 폭의 조정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뉴 스트리트 리서치에서 이야기하는 수익률 저점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건 저랑 많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베를린과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규모형 경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뉴 스트리트 리서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생산 차량이 생산 대수가 많아질수록 효율성이 증가해서 비용은 똑같은 비율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 2% 정도 앞으로 수익이 여기서 수익률이 증가할 여력이 있다라고 뉴 스트리트 리서치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 2%를 밝히는 데가 있습니다. 뉴 스트리트 리서치에서도 원자적 가격 하락이 테슬라에게 한 2%의 앞으로 저점에서부터 플러스 2% 정도의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 비용 절감 효과로 한 3% 정도, 즉 토탈 7%죠. 이 7%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15%까지 내려가지만 올해 3, 4분기와 4, 4분기 내에 플러스 7%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약 22%까지 수익률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어떤 분석 또한 주주분들에게는 좀 안심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분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분석한 거는 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3%에서 18.8%로 약 2.85% 정도 이 수익률이 증가할 거다, 할 거로 말씀을 드렸고,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수익률이 11%에서 수익률도 매출도 증가했지만 수익률도 12%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증가율은 한 6.95%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변화량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4만 대 정도를 딜리버리 하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를 생산해냈지만 테슬라에게 본격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팩트입니다. 이 방정식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흔히 말하는 운영 레버리지가 생기면서 훨씬 더 그러니까 생산량을 높여도 그리고 이 생산량을 가격 인하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해도 비용이 그것만큼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프라이스 워가 작동되더라도 마진율 하락폭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운영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earnings per share, 즉 결국에는 이 주가에 반영하는 이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0.85센트에서 0.86센트로 0.01센트가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율이 한 1.6% 정도 됩니다. 많은 변화율은 아니지만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뉴 스트리트 리서치에 의해서도 테슬라의 그 순이익 하락폭은 큰 폭으로 내일 하락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도 있더라도 내일 컨퍼런스 콜까지 반드시 지켜봐야 될 것은 테슬라의 CFO가 이것을 저점이라고 할 경우에 최저점에 도달했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렇게 큰 폭으로 요동치지 않고 안정세를 찾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올라갈 때마다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 스트리트 리서치가 분석했던 전망했던 전망치가 맞을지 또는 제가 전망했던 것처럼 이미 최저점을 1, 4분기 때 통과하고 2, 4분기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1, 4분기 때 통과하고 이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다. 미세하지만 약 2.85% 증가하는 즉 18.3%에서 18.8%로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일지는 여러분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발표되는 테슬라의 2, 4분기 실적을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요일 날 최종적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의 전망치하고 다르다라면은 달랐던 이유가 뭔지 또는 제가 맞았다고 한다라면 이 맞았던 이유들이 무엇인지에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